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램이나 스톰엑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지난번 장에서는 이걸 샀었거든요. 그 램을 샀었거든요. 저는 그냥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 상폐되는 것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딴 해외 거래에서 가져다가 그냥 갖다 팔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상폐된 거는 그 해외 거래소에 있으면 보내고 아니면 그 메타마스크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램이나 스톰엑스는 해외 거래소에 보낼 수 있는 데도 딱히 없고 바이낸스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폐빔을 노리거나 아니면 상폐빔 진작에 나오지 않았어요? 상폐빔 없더라고요. 제 평단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러니까 평단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되지. 아니, 반이라도 좀 와야 되는데. 반도 기다리면 안 되지. 제가 원하는 그 가격대가 있는데 네. 알람 설정해놨거든요. 거기까지 안 와가지고 아직 손절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7월 3일에 거래 종료여서. 아니, 저는 제 나름대로 물을 좀 탔어요. 탈출하려고. 주기적으로. 쭉쭉쭉. 그러니까 이제 상패 요게 나오기 전에. 네. 네. 그래서 점점 이 넣은 시드가 커진 거죠. 왜냐면 불장을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불장이 오면 당연히 나는 탈출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건 코로나 때부터 전부한 코인이니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유의가 뜨면서 그래, 유의 떴을 때 제발 상패는 안 된다. 상패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장 페이지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멘탈 붕괴돼가지고 업비트 진짜 이럴 수 있나 생각하고 좀 애매해요, 상패 기준도. 계속 혼내게 되겠어, 좀 그런데. 사기 전에 공부했어요? 뭔 코인인지 알고 샀어요? 그러니까 램이 무슨 코인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또 스톰엑스는 무슨 코인이에요? 그 리딩망에 살아해가지고. 그니까 이게 본인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타면서 아니 미리 알 수 있으면 뭐 명확하게 기준을 오픈했으면 찾아볼 거예요? 그거 아니었잖아. 이제 이런 것도 손절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갖고 있어요. 일단 메이저 코인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돼 있고 이런 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돼. 조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상패된데? 그냥 그럼 팔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자산이 뭐 비트, 이더, 솔라나, 리플, 에이다 뭐 이런 거 위주로만 그래야지만 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탈출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탈출 못하고 나서 다 비트, 이더 이런 거 위주로 싹 다 바꿨었어요. 메이저 코인 위주로 싹 다 바꾸고 그런 다음에 그냥 조금씩은 남겨두고 근데 이제 뭐 튀어 오르는 거는 적절하게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부터 뜯어 고쳐야 돼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각성하면서. 각성한 거 맞아요? 각성했어요, 저 진짜 이번에. 그래서 느낀 게 비트코인만 사야겠다라고 느낀 게 각성해서 느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닷코인 사야지 했을 텐데 진짜 느껴가지고. 그러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을 갈아탔나요? 아니, 저는 일단 손절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탈출하면 살려고요. 아니, 저는 일단 존버를 잘하고 있는데 일단 손절은 못하겠어가지고 탈출하고 비트코인 사겠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잘 얘기해 볼게요. 자, 한번 잘 들어봐요. 네. 자, 알트코인은 언제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행보할 때. 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알트 불장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와요. 알트 불장이 지난번엔 여기였어요. 네. 기억나실 것 같은데 2021년 요때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요때는 비트만 오르고 솔라나 이런 애들만 오르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잘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2017년도 보잖아요. 2017년도 보면 그 알트코인이 많이 오른 게 요때예요. 2018년 1월 이때 리플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기억나죠? 이때 김프 껴가지고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고점 갱신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비트가 먼저 고점을 찍어. 그쵸? 비트 고점 이후에 요 조정받고 반등할 때 혹은 횡보할 때 이때 알트 불장이잖아. 그쵸? 네. 자, 그러면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아나운서님은 언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전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알트를? 아니요. 그러면 요때 알트 불장 때 탈출해서 비트를 산다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이해가 갔죠? 네? 아니, 탈출하면 비트가 최고니까 그때 사야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요 메커니즘을 알면 비트가 먼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알트 불장이 오는데 그러면 그러네요. 이 전에 만약에 탈출할 수 있으면 진작 했겠죠 사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님은 과연 몰랐을까? 비트가 먼저 고점을 찍고 알트 불장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알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내 말은. 울지 말고. 눈물 나겠다. 아, 맞아요. 진짜 맞죠. 아, 그래서 비트로 갈아탈 거면 언제 갈아타야 되냐? 오히려 지금 갈아타야 지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안 갈아타거나. 저 맞아요. 맞나요? 네. 손절할 순 없으니까. 근데 손절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손절하기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뭐가 아까운데? 아니, 손절 못 하겠어요. 그 돈이 날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약간 만져보지 못한 돈이 약간 날아가는 느낌. 그게 이제 투자를 못하게끔 진화된 거거든요, 사람이. 네. 손실 회피 성향이 정말 커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본인 마음이 편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표인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그러면 그렇긴 하죠. 저도 그런 생각하긴 하는데. 평단가가 의미가 없잖아요. 평단가는 사실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마이너스 예를 들어 뭐 60%라고 쳐요. 내 평단가 100원인데 지금 코인 가격 40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손절했다가 얘를 다시 사요. 그러면 수익률은 빵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내가 가진 돈은 평가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마이너스가 이렇게 크게 찍히든 뭐하든 본인의 돈은 평가 금액이 찍힌 대로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너무 집착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손절을 못해서 제가 상폐당하는 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있어요. 계속 물을 타고. 손절 회피가 맞는 것 같아요. 요거를 고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이제 손절해볼 노력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키면 할 거예요? 어떤 코인인지에 따라서. 제가 워낙 코인 다이소가라서.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냐면 네. 비트코인은 못 갈아타. 비트코인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차트로만 봐도 지금 요런 상태고 요런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려있는 코인 뭐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요. 아이콘.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 물렸을 거 아니에요. 물 타서 800원대예요. 아, 물 타서 800원대예요? 네. 그래도 물을 많이 탔네 그래도. 네. 자, 800원대면 그래도 마이너스가 한 80% 정도네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라고 하면 절대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아이콘보다는 확실하게 안전한 코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고점 대비해가지고 떨어진 게 마이너스 한 46%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지난번 고점 대비 오른 게 고점 대비해서 오른 게 55%란 말이에요. 그럼 55% 오른 걸로 갈아탈래?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걸로 갈아탈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아이콘은 마이너스 80인데 네. 그 중에 이제 갈아타야 돼. 그러면 지금 지난번 고점 대비 플러스 55%인 걸로 갈아탈래? 안 그러면 그냥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이더리움을 갈아탈래? 저는 비트코인에 믿음이 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거 다 팔고 비트로 갈아타야지.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왠지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장이 오면은 아이콘이 제 평단가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손절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그 평단가까지 오고 나서 그럼 끝인 거네? 네. 비트로 못 갈아타잖아요. 그때 비트로 갈아타면 늦으니까. 못 갈아타더라도 일단 그 마이너스 부분만큼 오르면은 그 손실만큼 복구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이콘이 지금 이제 800원대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오지 않겠느냐? 네. 요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네. 이거예요? 불장 오면은 내 평단가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다가도 갑자기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반반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일단 빼요. 내가 속상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런 감정을 빼야 돼. 그러다가 이렇게 됐잖아. 손절하고 그럼 어디에 갈아타느냐인 건데 그러면 비트로 갈아타느냐 안 그럼 다른 코인대로 갈아타느냐.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은 마이너스 8, 90%짜리를 갈아탈 건 아닌 거잖아요. 제가 물탈 생각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갈아타려면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솔라나, 리플,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 제외하고 솔라나도 평단가 40만 원대고 리플도 4,000원 대 물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갈아탈 수 있는 코인의 개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런 상황에서 비트로 갈아타라고 하면 잘 못 갈아탄다 이거예요, 제 말은.
저는 그냥 비트코인 살려고요. 아 그래요? 갈아타게 되면 그냥 비트를 사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패 위험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고. 그럼 상패 위험이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 바이낸스에서 상패되면은 다 업비트에서 상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없으면 약간 상패 위험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거긴 해요. 네, 그니까 진짜. 왜냐면 바이낸스에 없으면은 그 상패를 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현금화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바이낸스에서 뭘 상패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그렇긴 하죠. 근데 바이낸스에 없는 코인들 중에서 업비트에 있다 싶으면 이거는 좀 상패 위험이 있다. 그거는 무조건 내가 네. 팔고. 근데 이제 그런 코인들은 바이낸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메이저가 아니면 네. 좀 힘든 거예요. 그쵸. 바이낸스에 상패될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지금 마음이 되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확실히 딱 정한 게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전체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65% 정도로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목표가 원금 회복이 목표인 거예요? 네, 원금 회복. 원금 회복만 되면 그냥 끝이에요? 회복에 플러스 되면 좋죠. 근데 욕심을 좀 많이 버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탐욕이 앞서니까 이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욕심을 버리고 원금만 찾자. 이 마인드로. 일단 처음엔 뭘 해야 되냐면 그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 기반에서 이제 물어보면 자, 아나운서님은 단타를 잘해요? 못해요? 제가 삿발삿발 잘하는 거 봤을 때는 근데 손절을 못해서 단타를 잘한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진짜 손절을 못하거든요. 메타인지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야. 내가 단타를 했을 때 수익 본 케이스가 많은지 결국에는 손실을 본 케이스가 많은지. 수익 본 적은 많아요. 그냥 바로 2%에 그러니까 수익 본 적이 아니고 결국엔 손절 못해서 마이너스 난 것도 손실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타로 원래 들어갔는데 못 나온 거 아니에요? 스톰엑스도? 아니 그 리딩방. 리딩방은 단타로 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하라고 했는데 그 시기 놓쳐가지고 못한 거. 그걸 우린 못한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가져가라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사회적인 합의로 못한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네. 아니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단타로 번 돈이랑 손실 본 돈이랑 따지면 뭐가 더 많아요? 자의적으로 단타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손실 본 적은 없는데. 아, 손실 본 적이 아예 없어요? 네, 손실 본 적 없어요. 저는 2% 올라도 바로 다 빼거든요. 물린 적도 없고? 손절 못해서? 네, 2% 올라 그냥 다 빼요. 그러면 지금도 단타 계속하면 되지. 전부 다 현금한 다음에. 그건 손절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 빼야 되니까. 그럼 제가 이해한 걸로 얘기하면 네.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단타를 한 거에는 손실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본전 정도 와도 뺐던 것 같아. 그냥 본전에도. 그러면 사자마자 떨어진 경우는 없었고? 최근에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단타를 엄청 잘하는 거니까 전부 다 현금화하고 단타만 계속하면 되죠. 그럼 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하루에 2%씩만 수익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02씩 해가지고 두 달만 하루에 2%씩 해서 두 달만 하면 이게 3배가 돼요.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씩만 한 다음에 두 달만 하잖아요? 그러면 총 원금은 3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무조건 되겠네. 6개월 잡고 하면. 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 단타를 잘하면 장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한 얘기를 제가 종합하면 아나운서님은 단타로 손실 본 적 없고 그쵸? 네. 단타는 저는 진짜 잠깐 바로 이제 오늘 단타 쳐야지 하는 게 단타. 그러면 지금 장투는 넣기만 하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아닌가요? 맞아요. 단타는 하기만 하면 수익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단타의 재능을 좀 더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은 단타를 못해서 장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를 못해서 장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번은 수익 가져갈 수 있지만 결국엔 크게 물리면 그 수익금을 다 뱉어내기 때문에 단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손실 보는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수익을 못 보더라도 본전은 다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해왔으면 좋겠냐면 아나운서님이 결론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날 라이브 올 때까지 단타를 해봐요. 1000만 원 갖고 단타를 해보고 월요일날 결과를 알려줘. 근데 매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진짜 본인이 평소에 하듯이 단타를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한번 와봐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타를 하면 실패해요. 한두 번은 수익 보더라도 결국에는 잘 못 나와서 혹은 뭐 손절 라인을 제대로 못 지켜서
먹은 걸 그냥 훨씬 많이 뱉어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건데, 근데 단타를 잘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물론 그 단타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뭐 1000만 원 갖고 하는 거랑 1억 갖고 하는 걸 어떻게 갖겠어. 근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나운서님이 이제 1000만 원 갖고 단타를 해. 근데 아나운서 매매한 거랑 그대로 매매하게끔 API 따가지고 네. 그대로 매매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해외 거래소나 이런 데서 매매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게끔. 네. 예를 들면, 아니면 1000만 원 갖고 이제 2%니까 하루에 얼마지? 20만 원. 20만 원이죠. 그럼 하루에 20만 원이면 한 달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비트만 사. 버는 즉시. 그러면 뭐 한 6개월 지나면 3,6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두세 배만 가도 한 1억은 그냥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갖고만 해도 제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매달 300만 원씩 비트코인을 계속 사.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것도 올라갈 테고. 그러면 생각보다 원금 복구를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괜히 여기서 뭐 장투하면 계속 물리기만 하는데 괜히 어설프게 바꾸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단타로는 돈 못 벌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번씩 해서.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본인이 단타를 잘 못한다라는 인지가 돼 있어야, 그래야지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단타하면 잘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넥스트 스텝을 생각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넥스트 스텝은 손절해서? 그쵸. 아니면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원금 복구하고 이렇게 할 확률이랑, 안 그러면 다른 코인들이 올라갈 확률이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코인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안전하다, 리스크 대비 안전하다 싶으면 다른 코인을 옮겨가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손절하는 게 마음 아파서, 이런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인 거고, 본인한테 뭐가 잘 맞는지부터,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상패 당할 것 같이 애매한 거는 그냥 뭐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에 그냥 다 옮겨버려요. 안 그러면 뭐 에이다도 지금 사실 많이 못 올랐으니까, 에이다도 지난번 고점 대비하면 지금 마이너스 한 80% 정도거든요. 네. 그냥 에이다로 옮기면 되잖아. 그냥 에이다는 상패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냥 애매한 것들, 그러니까 시총 10위권 밖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에이다로 옮겨. 예를 들면 그럼 에이다만 하는 건 좀 그래. 그러면 그냥 뭐 일부는 이더리움 놓고 일부는 솔라나 놓고 그냥 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단타를 열심히 쳐서 그 다음부터 계속 비트만 사. 전에 계셨던 아나운서 분도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트 보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자기네 단타를 치면 된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손절. 아니, 지금 열심히 정식 매수하고 있어요. 네. 왜? 단타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이 일단 그것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단타를 본인이 재능이 있다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부터 일단 확실히 좀 해올 수 있겠어? 근데 없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뭐 그래서 뭐 한 번 매매할 수도 있고 2번 매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맨날 할 수도 있고 해서 한번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네. 결과가 이미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본인 자신 있다니까. 진짜로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 못해 라고 내가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죠. 매일매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매매 안 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매매해서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실수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아. 어쨌든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려는 거니까. 그쵸? 알겠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 보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원금 회복이 목표라면서. 원금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뭐 사놓고 존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트로 갈아타가지고 존버할 수도 있고, 아니 단타로 해가지고 계속 20만원씩 계속 비트코인 넣어가지고 수익금 늘릴 수도 있고. 대부분은 단타를 하는 것보다 장투를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틀린 방법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진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도 하고 들어가는 거 매매 내역도 볼 거고 하는데 진짜 재능이 있다. 예를 들면 재능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능 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딱 원하는 자리에만 딱 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실제로 많이 나는지 저한테 꼭 보내주시고,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단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네.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단타 했을 때는 저는 일단 실패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한 두세 번 해본 건 아니지? 아, 그거보다 더 많이 했죠. 제가 그거 두세 번 한 거 가지고 해봤다고 하거나 잘한다고 하진 않죠. 17년부터 꾸준히 단타 했을 거 아니야? 단타는 계속 했죠. 주식이든 뭐든. 근데 네. 왜요? 네. 단타는 꾸준히 했습니다. 주식 1%라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맞아. 단타로. 네, 맞아.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근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평소엔 잘하는데 이번 주는 좀 그랬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이번 주에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야? 네, 보여드릴게요. 네, 못하니까 만약에 단타를 못하면 우리가 단타를 안 하는 방법으로 원금 복구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단타를 잘하면 네. 그럼 단타를 잘하면서 원금 복구하는 방법을 또 찾아가는 거고. 알겠죠? 네. 그럼 뭐 월요일날 보여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촬영 날짜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2017년부터 우리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이제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 네. 그래도 저는 뭐 당연히 17년도에 비하면 꽤나 플러스고, 퇴사할 때에 비해서도 많이 플러스긴 한데, 근데 저는 결국에는 제가 단타로 하는 것보다 장투로 넣는 게 최종적인 수익률은 더 좋다라는 판단 하에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지금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네. 내가 단타를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투, 야, 그거 해갖고 얼마나 벌겠냐. 예. 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매할 때마다 뭐 한 2%씩 일단 벌고 3일에 한 번씩만 번다고 치더라도 요 비트코인 수익률을 뺨 때릴 정도거든요. 복리로 하니까. 네. 네. 안 그러면 요때 단타로 산 거를 계속 비트코인에 넣기만 하면 정리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원래 저의 의도랑은 좀 달라졌지만 뭐 새롭게 한번 보여드리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시도 한번 그래서 해볼게요. 매매를 진짜 잘하면 제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약간 설명해 주시는 시간 이런 거 갖는 네.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진짜 원하는 자리만 해야 돼요. 원래는 이때 매매 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여드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매매해가지고 이런 거 안 돼. 네. 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파이팅 하고 네. 마무리 짓죠?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냥 그럼 단타 일단 잘한다 5만원 컨셉 할게요. 잘하는 컨셉으로 할게요. 좋아요. 네. 왜냐면 잘 안 됐으면 네. 사과 방송하면 되니까. 사과 방송 복장 아니에요? 그 검은색 약간 정장. 제가 다음 주 라이브 할 때 무슨 색 옷 입을지 이미 생각해놨는데 너무 혹시 사과 방송 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 자켓 하나만 갖고 와요. 그래요? 사과 방송 하고 자켓 벗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